현장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. 신인규 뉴욕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. 자, 최근에 이 소비 패턴의 변화로 인해서 월가에서는 기업들의 실적 우려가 계속될 것이다. 이런 전망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먼저 이 소비 패턴 변화라고 하는 점을 살펴보죠. 미국인들이 점점 지갑을 닫고 있는 징후가 보인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으니까 소비 지출의 이 변화가 어떤 부분에 타격을 우선 줄 것인가 하는 점을 살펴봐야겠습니다. 가장 이 단순하게는 필수 소비재보다는 임의 소비재라고 하는 사치품이나 좀 한 번 살 때 돈이 좀 더 드는 그런 제품들을 덜 사려는 그런 경향성이 나오겠죠. 이 코로나 시대에 들어온 지원금 등으로 임의 소비재 소비가 늘었던 지난해와 대비하면 이런 모습은 조금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. 실제로 이 미국에 진출했던 이 유명 TV 제조체 임원을 이달 현지에서 만났을 때에도 다음 분기의 매출 전망을 1년 전보다 한 23% 정도 줄어들 수 있다, 이런 우울한 전망을 직접 듣기도 했었는데, 뉴욕 증시에 상장한 임의 소비재 섹터 기업을 운용하는, 그 기업들을 묶어서 운용하는 ETF가 하나 있습니다. 컨슈머 디스크레이셔너리 섹터 SPDR 펀드라고, 이 티커 종목명이 SXLY인데 이 ETF 가격이 연초 대비 27% 넘게 하락했습니다. 같은 기간 우리 서학개미 투자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나스닥의 하락폭이 연초 대비 23%였으니까 이 나스닥의 하락폭보다도 이 임의소비재 섹터의 하락폭이 더 큰 겁니다. 최근에 이 이익 전망 하향 조정으로 주가가 많이 떨어진 타겟의 설명을 좀 뜯어봐도 임금과 같은 비용 상승 문제와 이 상대적으로 사치품에 가까운 상품의 판매가 줄었다는 내용이 있었고요.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서비스 구매는 유지하면서 상품 구매는 줄이는 경향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. 이 기존 유통업체한테는 좋지 않은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는데, 이런 것들이 적어도 5월부터는 확인되고 있는 건데, 미국 경제의 3분의 2 이상을 떠받치고 있는 미국의 소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일입니다. 그리고 소비가 계속해서 주춤할지 여부는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좌우할 수 있습니다. 증시뿐 아니라 경제 전체를 봤을 때, 그래서 이번 달에는 금리 인상폭이 사실상 확정된 6월 FOMC보다 소비자 물가지수 CPI 데이터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월가에 있는 건 이런 이유에서입니다. 네, FOMC보다 이 CPI가 중요하다. 상당히 흥미로운 것 같은데, 이런 가운데 인플레이션 그리고 또 구인난을 좀 의식해서 미국이 법정 최저임금을 올린다, 이런 소식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네, 주별로 조금씩은 다르지만 오는 7월 1일부터 각 주들이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시작합니다. 시간당 최저임금이 15달러였던 LA는 16.04달러로, 시카고는 근로자 21인 이상의 대형 기업의 경우 15.4달러까지 최저시급을 올리기로 했습니다. 이 연방정부가 정한 최저시급은 2009년에 7.25달러에서 아직 오르지 않았는데, 물가는 끊임없이 오르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좀 심한 주부터, 캘리포니아라든가 미네소타 이런 주부터 먼저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. 주요 기업들은 이미 최저시급보다도 더 높은 가격에 사람을 쓰겠다, 그러니 제발 면접이라도 좀 보러 와라, 뭐 이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.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자체적으로 최저시급을 22달러로 올렸고요. 금융업계보다는 상대적으로 저임금 근로자를 쓰는 아마존도 4월에 최저시급을 18달러까지로 끌어올렸습니다. 그런데 하나 생각해봐야 할 것은, 인플레를 견딜 수 없어서 높아진 임금은 또다시 물가 상승에 기여하는 연결고리가 된다는 측면입니다. 월드뱅크가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.8%에서 연 2.6%로 다시 낮춰 잡았는데, 반년 만에. 이런 상황에서 미국 기업의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하셔야겠습니다. 지금까지 뉴욕에서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.